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추세매매 3강 지지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항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저항 때는 매도의 개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매도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은 지지는 매도의 반대니까 당연히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매수를 바닥권에서 매수 포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점 매수,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손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손실일 때는 손이 잘 안 나가죠. 매도하세요 혹은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손이 잘 안 나가죠. 근데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수익을 낼 때도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도 부담 없이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본전 부근이거나 아니면은 일부 수익이 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바닥권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매도를 못하면 매수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실을 덜 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라도 일단은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매수만 잘해도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지지저항 배우는 추세 배우는 것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추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상승이 됐던 횡보가 됐던, 횡보는 비추세라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하락이 됐건, 그래서 추세 매매는 이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한다. 그래서 추세 매매 종류 상승 하락 횡보 이 부분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복습이니까. 상승 추세는 이렇게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위쪽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 하락 추세는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상승할 땐 좋은 거고 하락할 때는 나쁘니까 매도를 해야겠죠. 자, 횡보는 횡보 추세라고도 하고 이걸 비추세라고도 합니다. 상승 하락 빼곤 추세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비추세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계속 박스권이라고도 하죠. 특정 구간에 갇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저항의 개념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지를 배울 때는. 그래서 저항을 먼저 알려드린 건데 저항은 추세나 문제 해결의 흐름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요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이 주가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이 나올 때 항상 특정 가격이나 아니면 특정 이동평균선이나 특정 추세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항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저항의 종류는 가격 저항, 추세 저항, 이평선 저항이 있는데 가격과 추세, 가격 중심으로 많이 하지만 추세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나중에 따로 빼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횡보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거 드렸죠. 특정 가격을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거죠. 돌파가 나왔지만 꼬리 달고 밀리고 갭상승으로 돌파를 노렸지만 음봉으로 실패하고 특정 가격을 계속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이다. 저항에서는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항 구간의 매도 구간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으면은 여기까지 매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 곳이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자, 그럼 지지선을 알아야 돼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요 아래에 이 선이 지지선입니다. 보이시죠? 그림으로 보면 편하죠. 특정 가격, 주가 하락이 매수 세력에 의해서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하고는 세력이 있으면은 하락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특정 선만 가면은 주가 하락이 멈춰요. 매수 세력에 의해서. 보시면 나오죠. 특정 가격만 가면은 여기는 이제 돌파한 거니까 제외할게요. 상승한 다음에 주가 특정 가격이 오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특정 가격에 오면은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 구간을 지지받는 구간, 특정 가격을 지지선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지받는 선, 특정 가격에서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같이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닥권이니까. 그래서 매수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것이고, 이게 바닥권 매수의 비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기다릴 줄만 아시면 돼요. 그 매수 타이밍까지. 그래서 뭐 지지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저항하고 가격에 대한 지지선, 그리고 추세에 대한 지지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선인데, 오늘은 역시나 가격과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금액, 특정 가격에서 지지받는, 그럼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SK하이닉스 뭐 66,000원 목놓아 뭐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가격,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3,500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47,500원에서 매도, 47,500원 돌파하면은 재매수,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추세도 마찬가지, 추세의 흐름에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받을 때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게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확인되면 매수하는 게 추세의 흐름이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 특정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지선에서 대응하는 방법, 저항 구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추세, 이평선 다 똑같고요. 최고의 선택은 지지선 구간에 왔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는 분할 매수편 강의가 있으니까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선 확인 후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여기 보시면 지지선이 있으면은 딱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이게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00원에 매수하면 좋지만, 이게 1,100원까지만 오고 다시 상승을 한다?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지지선 부근에 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얘를 정해놓는 거죠. 나는 1,5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한다. 그럼 1,400원부터 매수하겠다. 10,0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10,000원이, 나는 이제 좀 확실한 결 좋아해서 미리미리 매수 안 하고, 하락할 때 매수 안 하고 10,000원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겠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확인하고 강력하게 그냥 한 번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한 번에 매수라고 해도 기존에 하락할 때부터 분할해서 매수하던 거를 여기서 한 번에 매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해서 분할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지지선 이탈할 때 회복하면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난이도인데, 지지선을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요 꼬리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경우들 있죠. 이렇게 꼬리가. 그러면은 이탈할 때는 매수를 안 하고, 혹시나 이탈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한 사람들은 이탈했다가 이 10,000원, 아까 10,000원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이 10,000원을 회복할 때, 올라올 때 매수를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이렇게 10,000원이 있을 때, 내려올 때 여기부터 분할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기 지지선 왔을 때 확인되면은 강력하게 매수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요거랑 비슷한 게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게 지지가 안 되고 이렇게 밀린 거야. 더 밀린 거예요. 그런데 장중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쭉 올라와. 그래서 이 지지받는 구간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거. 둘 다 좀 더 신중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확인하고 매수하느냐, 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매수를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가 정말 편해집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이 지지선에서 매수하면은, 왜 바닥권에서 매수라는 말이 있는지
실천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그림을 보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건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요 앞에 구간은 이제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은 저항 돌파한 구간이죠. 돌파한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 저항이 지지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에서 첫 번째 매수가 가능한 구간,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한번 매도했죠. 저항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 지지선에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위에 가서 매도했죠. 그럼 또 다음 지지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런 횡보 구간에서도 반복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가장 뭐 쉬운 방법이다.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저항 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다음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저항을 돌파해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추세선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이렇게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하고 그럼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야 될까요? 멈춰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영상을 멈춰놓고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지선에서 매수, 그리고 저항선에서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지선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를 못했어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도 매수를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2차 매수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항 구간 가면 한번 매도, 그래서 다시 지지선에 오면은 매수. 이렇게 반복하면은 주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이만큼씩 계속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만큼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샀잖아요. 그럼 조정받은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한 30%가 상승했는데 내 수익률은 따지고 보니까 한 45%에서 50%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자, 요건 상승 추세랑 횡보 추세까지는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게 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서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추세선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지난주랑 이번 주랑 두 번 보여드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지 매수 매도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매도는 쉽죠. 이제 보이시죠, 눈에? 이렇게 됩니다. 저항 구간에 가면은 다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매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수는, 자, 요건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 여러분 이거는 메모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요거 키포인트입니다. 매수는 자제하세요. 뭐 얼마나 수익을 보겠다고 여기 요거 먹으려고 매수를 하십니까?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고 정말 컨트롤 잘 되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완만하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 구간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다가 이런 구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저항 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자제하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락하는 종목들 여기가 저점일 것 같아 하고 미리 떨어지는 칼날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인 하락이, 이 하락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다가 물려서 결국에는 반토막 나고, 소위 반토막이라고 하죠. 뭐 주가의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 지금 종목 진단 이제 이벤트 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질문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 어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면은, 투자 의견을 드리면은 하락 추세고 이거 좋지 않은데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대부분 아무리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도 나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매도를 못하겠어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럼 질문을 왜 하셨어요? 어차피 매도 안 하실 건데. 저한테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좋죠. 지금 들고 보유하신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상승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얼마까지 가능성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좋죠. 근데 추세적으로 하락인 종목, 혹은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산업의 업황도 안 좋은데 그거에 맞춰서 실적도 안 좋아져. 그리고 나서 당분간 전망도 어두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여기 위쪽에서 이만큼 하락했다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만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보유하고 있었던 매도하고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수를 안 하고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주식 제일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식 1단. 주식 1단은 오늘 알려드린 이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주식 3단은 매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 생각하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식 9단, 주식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쉴 때 쉴 줄 아는, 휴식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주식 9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하락 상품, 인버스 같은 상품이 있어서 뭐 시장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ETF로 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휴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는 휴식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말씀드리면은 잔소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꼭 기억해 두세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자제한다. 상승 추세나 횡보 추세에서만 매수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계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지선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지선에서는 최고의 선택은 지지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선에 근접했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지지선이 확인된 다음에 강력하게 매수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어정쩡하게 밑에서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탈했는데 더 싸다 하고 무작정 매수하지 말고, 급락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회복할 때, 지지선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를 잘하면 아주 편안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아래 내려서 댓글로 좋은 내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